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제가 너무 제 세미나를 팔아먹고, 그쵸? 예, 강의를 팔아먹고, 코칭 서비스도 팔아먹고, 예, 이런 영상을 올려서 조금 피곤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책 리뷰를, 비아토르 북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손에 지금 책이 없어요. 그 책을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 파트너한테 줬습니다. 예,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예, 이제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예, 제목은 제로 투 원이라는 피터 틸이라는 분이 쓰신 거는 아니고요. 그 피터 틸이 대학에서 강의했을 때 그 수업을 노트를 엄청 잘 만들었던 그 학생이 예, 쓴 책이더라고요. 예, 이게 피터 틸이 쓴 걸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예, 그래도 뭐 피터 틸이 한 내용을 잘 전달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투 원, 그게 무슨 내용이냐? 예, 0에서 1로 가는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0에서 1이라는 건 뭔가 창조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창조적인, 기존 세상에 없었던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플이나. 예, 엄청난 혁신을, 뭐 한 두세 배 혁신이 아니라 한 10배 이상의 혁신을 이룬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하게 성공적인 그런 창의적인 기업을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 피터 틸은 실제로 이제 페이팔 창업 이후 투자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예, 테슬라 모터스의 엄청 가장 큰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일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원래 전자결제 시스템 사업을 하다가 둘이서 뭔가 잘 만났던 거죠. 아무튼 간에 예,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굉장히 와닿았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이분은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거듭 제곱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이게 나와요. 근데 이분은 이제 투자자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그 글을 썼는데 뭐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예. 거듭 제곱의 법칙이 뭐냐면요. 우리가 뭐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는 그냥 선형적으로 이렇게 예, 그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할 때는 완전 제이커브라고 하죠. 제이커브. 급격하게 성장을 겪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겠죠. 다른 기업들도. 근데 이 성장 그 혁신 기업들은 제로 투원 기업들은 제이커브의 곡선을 그린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구분이 안 돼요. 뭐가 좋은 회사인지. 예, 매출도 뭐 또이또이하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엄청난 그런 혁신을 이룬 한 개의 기업과 예,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전체 기업에 합친 것보다 이 한 개의 기업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의 입장, 이제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저희는 보통 저도 두 달 만에 예, 약간 제이커브 같은 성장 곡선을 겪었잖아요. 두 달 만에 한 1억 5천 매출 찍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이커브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거 네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네가 진짜 억수로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운이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 저는 그리고 피터 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운에만 기대에 의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운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운도 우리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운도 따라오고 운도 캐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운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급여생활자라고 하시면은 저도 급여생활을 해봤어요. 저도 캐논에서 1년, 캐논 2년 그리고 HP에서 1년 일했습니다. 예, 그런데 급여생활자는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형적인 그래프, 연봉 인상을 선형적으로 겪게 되죠. 그래서 이 급여생활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제곱 거듭의 법칙이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이 제이커브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홈스핏도 경험했고 또 두 번째 비아토르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비아토르
비즈니스 빌딩 모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J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1기 했을 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1기 강의를 했을 때 3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프라인 클래스 강의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줄을 서요. 지금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사업가의 세계는 거듭 제곱의 법칙,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고 하면 레버리지의 법칙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예요. 우리가 동일한 물리적인 공간과 시기에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자영업자와 그리고 또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나눈 거죠. 그리고 봉급 생활자의 이 사사분면, 인생 사사분면은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J커브나 레버리지나 레버리지 뭐 그냥 단순 대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듭 제곱의 법칙을 경험하고 싶다 이러시면은요, 당연히 이 사업가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피터 틸처럼 투자가의 영역으로 가시거나. 근데 투자가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업가로 그 투자 자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투자가의 영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병행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이 사업을 해보시면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피터 틸이 이제 선정하는 이 좋은 기업 중에는 그런 게 있대요.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일하는 그런 기술 기업의 사장이라면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후드티, 뭐 추리닝 이런 걸 입고 일하는 그런 사장에게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기준인데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로 투 원 창의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창의적 혁신 기업이에요.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 조건으로 7가지를 얘기해요. 7가지. 이건 보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그냥 기술, 그 엔지니어링 기술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IT 기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기술에는 디자인이나 그런 능력들도 기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엄청 예뻐야 돼요. 아이폰처럼. 아니면은 기술에서는 점진적 개선이 아닌 획기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는 뭐 가격을 10분의 1로 다운시키거나 아니면 디자인의 가치를 10배 이상 끌어올리는 그런 가치들을 다 기술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시기예요. 시기.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적기인가. 이 사람이 예로 든 거는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기 전에 앨런 머스크가 어떤 이제 엄청난 세일즈력을 갖고 있는 분이래요. 이 분의 말에 따르면. 말을 떠듬떠듬 해가지고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아무튼 그런 멋진 기업을 일군 사람이니까 엔지니어 출신이고, 그쵸? 엄청난 엔지니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적기인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이 시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렌드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트렌드나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만 제이커브 곡선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기만 잘 만났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점. 독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당연히 독점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지 않으니까, 그쵸? 근데 기업은 당연히 독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작은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시작하는가를 묻습니다. 작은 점유율. 이게 제가 아이템을 고를 때 똑같아요. 카테고리를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작은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게 키워드 그 광고적인 마케팅적인 그 전략에도 또 동일한 전략이 활용돼요. 그래서 작은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주변 사람의 니즈부터 충족을 해야 돼요. 아니, 저 자신의, 내가 경험했는데 뭔가 불편해, 그런 니즈부터 해결하기 시작해서, 나 같은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 1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 1000명한테만 뭔가를 팔아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은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독점하라는 거예요. 작은 시장을. 그리고 나면 점점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7가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 피터 틸은 경쟁이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경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로 투 원은
경쟁이라는 관점으로 가면은 거기는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기존의 기존 기업의 마인드로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거로 시작하려면 당연히 창의적이어야 되겠죠.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켓을.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람. 네, 제대로 된 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미국적인 정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팀을 꾸려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몇몇 게임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팀을 꾸려서 일을 하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은 자원이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비아토르 비즈니스 빌딩 프로그램에 오프라인 클래스에 수강생 2명을 저희가 동업을 시켰습니다. 제가 아이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두 분이 수락을 해가지고 동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템 자체가 굿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워요. 그래서 2명이 한 가지 아이템을 같이 동업으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실제로 파트너 계약을 하고 제가 다 작성해 줬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템은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엄청나게 큰 매출을 일으킬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독점으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혁신 기업의 요건을 꽤 많이 갖췄네요. 기술도 엄청난 기술이 적용된 그런 제품입니다. 어떻게 초보 2명이 그런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냐 하겠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시장에서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유통. 제품을 단지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방법을 갖고 있는가. 결국에는 이 피터 틸은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판매를 어디다 어떻게 팔 거냐, 세일즈 채널을 갖고 있냐, 누군가는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세일즈 영업팀을 되게 무시하고 영업팀은 또 엔지니어들을 무시하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결국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큼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예를 들더라고요. 그리고 존속성. 이것도 제가 이제 사업의 컨셉을 제가 예전에 단타를 많이 쳤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지속성을 항상 생각하는데 그게 똑같은 얘기죠. 존속성.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를 향후 10년, 20년간 방어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아무리 작은 시장이라도 이 작은 시장의 독점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숨겨진 비밀. 이것도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총 7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기술, 시기, 독점, 사람, 유통, 존속성, 그리고 마지막 숨겨진 비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독특한 기회를 포착했는가. 제가 사업에 접근하는 영역도 비슷해요. 제가 많은 욕을 먹었지만 유튜버 양성교육도 그게 사실 결과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희 아는 묘사도 저희 수강생이고, 통큰 누나도 저희 수강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컨설팅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채널명은 까먹었네요. 아무튼간에 그게 거의 최초였어요. 저희 이 유튜브 시장에서 양성교육을 본격적으로 한 건 저희가 최초죠. 제가 최초죠. 그렇죠. 아무튼간에 숨겨진 비밀을 보는 거에 기회를 포착하셔야 됩니다. 아직 사업자들이 막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생태계가 조성되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저는 약간 실패했죠. 운영의 미숙한 운영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피터 틸이 했다고 합니다. 14분 동안 떠들었네요. 그리고 제로 투 원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돈의 속성, 김성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 저의 자금 관리를 하는데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은, 이 제로 투 원은 제가 앞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가장 큰 그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니까요. 무조건 돈 주고 사서 보세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책이 있다면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지적 자본론. 이거는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피터 틸도 똑같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제품 디자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 머리로 하는 디자인, 그게 바로 기획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다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